안녕하세요. 해운여건의 진이 아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쇼울러 에듀케이션의 최영석 지사장입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유학 퀴즈 온 더 블럭. 예. 자, 캔사스주의 가장 좋은 대학교는 어딜까요? 캔자스 주에서 가장 좋은 대학,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유니버시티 오브 캔자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캔사스 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캔사스 대학교는 캔사스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라고 하는데 어떤 대학교인가요?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유니버시티 오브 캔자스 같은 경우는요, 캔자스 주에서 가장 최고 주입 대학교. 보통 이제 그런 대학들을 이제 플래그십 유니버시티라고 플래그십, 하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랭킹도 랭킹이지만 예. 플래그십 유니버시티라는 거는 그 주에서 어떻게 보면 주립대 중에 가장 좋은 대학교라고 한다면 모든 어떤 정부 지원, 그 다음에 졸업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뭐 회사들이 이제 많이 취업 박람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가장 먼저 찾는 대학이 이제 또 플래그십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플래그십 유니버시티인가 또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역 그 주의 거점 대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도 모이고 회사들도 지원하고 주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는 정말 좋은 대학교, 연구 중심 대학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랭킹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랭킹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종합대학 랭킹은 이제 124위고요. 예. 또 심지어 세계대학 랭킹은 이제 물론 뭐 랭킹에 예. 대한 그 평가 기준은 좀 다르긴 하지만 세계대학 랭킹은 이제 151위.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별 차이가 안 나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탑 퍼블릭 유니버시티로는 이제 60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 페이지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플래그십 유니버시티 얘기도 많이 하고 랭킹도 많이 했는데 AAU 멤버라는 거를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AAU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그다음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북미권이에요. 그래서 북미권. 캐나다, 미국 예. 해가지고 연구 중심 대학들끼리 이제 뭉쳐 있는 이제 대학인데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AAU 멤버로서 KU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대학들 총 멤버십 대학들이 총 62개예요. 주립대, 사립대 다 포함해서 그런 건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KU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죠. 그럼 AAU는 이제 연구 중심의 대학교들이 모이는 뭐 어소시에이션 뭐 이런 건데 거기 멤버다. 그래서 좋은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그 졸업생 중에서도 뭐 노벨상을 탄 사람도 있고 뭐 플리처상을 탄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는데 예. 네. 학교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제일 좋다고 하는 그런 대학교들도 없잖아요. 사실 상 탄 사람이 거의. 근데 그렇게 그만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대학교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또 그만큼 이제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정부에서도 꾸준하게 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플래그십 유니버시티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학교가 이제 수치상으로서 얼마만큼 좋은 대학교인가라는 이제 보여지는 건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강조해 드릴 이제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뭐 스템 관련된 전공들, 특히 예. 이제 공대 과정이 될 그렇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약대, 약대. 이제 파르마시 과정에서만 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캔자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캔자스에 대한 지역에 대한 부분도 좀 생소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이제 유니버시티 캔자스가 또 어디에 있는지도 또 생소할 수도 있는데 먼저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캔자스 주는 미국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미국 지도 어떻게 보면 한복판에 있어요. 한가운데 딱 가운데 박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알잖아요. 핵심. 네. 그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도 예,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리적으로.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캔자스 시티가 보게 되면 이제 캔자스 주에서는 또 가장 또 큰 이제 도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로렌스,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캔자스가 위치한 도시는 로렌스입니다. 그래서 로렌스랑 그 다음에 캔자스 시티랑 그래서 한 45분 정도의 자동차를 거리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역적으로 딱 보더라도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뉴욕이라든가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게 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구 밀집도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비도 좀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용한 환경에서 또 공부할 수 있다. 또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집중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파머시. 뭐 이 전공 외에도 사실 뭐 다양한 그리고 또 좋은 전공들이 많지만 오늘은 이 두 전공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이제 스쿨에서 이제 제공하는 전공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면 랭킹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랭킹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런 랭킹이 또 그냥 또 나온 또 랭킹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랭킹도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건데, 뭐 페트롤리움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시빌 엔지니어링,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이제 이런 전공들이 많은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좀 더 집중한다라고 하게 되면 스템 계열 그 중에서도 4차 산업과 연결된 그런 이제 전공들이 좀 더 집중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우주 항공공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어렵고 뭐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전공이 제공되는 학교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 뭐 기반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는 좀 힘들죠. 사실은. 예.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땅이 크기도 하지만 각각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항도 다 있고, 그다음에 실제 뭐 비행기 엔진을 뭐 뜯어보고 조립도 해본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실습 위주로 갈 수 있으니까 학생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공대에서 또 자랑스럽게 또 얘기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94%, 그러니까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6개월 이내 94%가 전부 다 취업을 했다는 거니까 네, 상당히 시험률이 굉장히 높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 그다음에 교수 이제 비율 같은 게 20대 1이니까 웬만한 사립대학교 수준의 이제 그 비율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공에 관련된 이제 연구실도 상당히 또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KU 학교에 지금 사진을 보시는 건 이제 공대 건물인데요. 이제 뭐 전경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느낌적으로 한번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약대 진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약대에 대한 이렇게 문의나 이렇게 수요가 많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의대 요새는 이제 스카이에 많이 들어간 자보다 의대에 몇 명 들어갔냐를 고등학교 평가로 삼을 정도로 의대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아울러 약대에도 굉장히 전문직으로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뭐 이제 자격증을 따면 그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근데 약대가 문제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의 약대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캔자스 대학교가 약대가 가능하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외국인도 입학이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도 입학 가능하고요. 예. 실제로 KU로 들어가서 실제 이제 약사까지도 또 진행됐던 학생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약대를 간다 하게 되면 어떻게 갈까, 뭘 준비해야 될까 그렇죠. 이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만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0+6 플러스 또는 2+4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선수 과목, 그러니까 내가 약대를 지원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약대 지원하기 위해서 선수 과목을 먼저 한 2년 동안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 정말 약대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2+4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약대 같은 경우는 이제 KU 같은 경우는 이제 랭킹 21위에 올라가 굉장히 있고요. 높네요. 네, 생각에도.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지금 KU 이제 약대 졸업생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나중에 뭐 취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인턴십도 해야 되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100% 플레이스먼트 됐다라고 하는 거는 또 상당히 또 좋은 소식이네요. 그러면 입학은 다른 전공에 비해서 뭐 다른 면이 있나요? 아니면 똑같은 입학 조건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약대를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약대를 간다를 하게 되면 이제 2+4 그러면 2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는 그 2년 동안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조건이나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약대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2년 후에 실제로 다시 한번 지원을 해서 약대로 정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본과를 가면 그렇죠. 이제 그때, 본과를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진행할 때, 그러니까 처음 입학 신청을 하고 했을 때는 큰 어려움은 없다 하는 거지만, 대신에 이제 2년 동안 이제 프리팔머시 하는 동안에는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죠. 대신에 이제 KU 같은 경우는 좋은 거는 나중에 학생들이 이제 2년 정도 어떻게 보면 프리팔머시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과 과정을 지원할 때,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이제 피켓을 요구를 해요. 근데 KU 같은 경우는 피켓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준비하고 있었으면은 당연히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혹시 내가 피켓 점수가 없거나 점수 낮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약대를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약사 면허 시험을 또 봐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대다수의 학생들이 또 정상적으로 또 잘 또 역사 면허를 잘 취득을 합니다. 근데 그 취득률이
특히 KU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제 2019년에 학생들이 최초 합격률이 92.3%,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엠플렉스 같은 경우도 보면 96.5%,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원을 할 때 학생들이 이제 어떤 게 이제 필요할까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리파머시 갈 때는 크게 필요한 게 많이 없으세요. 그런데 정말 이제 본과로 넘어갈 때 이제 그때 필요한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당연히 이제 성적이에요. 그래서 성적. GPA가 최소 3.5 이상. 그러니까는 3.5, 프리파머시 2년 동안 하면서 최소 GPA가 3.5 이상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GPA는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또 경쟁도 상당히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천서 세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도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켓은 이게 필수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KU 나중에 약대를 갔을 때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취업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취업 걱정 많아요, 요새.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도 많고 부모님들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뭐 첫 번째 팁을 드리자면 학생들은 졸업할 때쯤에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미 취업 준비가 시작을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학교 캠퍼스 안에서 먼저 일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캠퍼스 안에서 일을 시작할 일들이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처음에는 우리 학생 그런 것 같아요. 거창하게 된 인턴십을 해야겠다. 아니면 뭐 연구소에서 어떤 뭐 어시스턴트라도 해봐야겠다. 막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 건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접근하다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학생 입장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전 학생들한테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캠퍼스 안에서 먼저 잡을 찾아라.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학교 식당, 그 다음에 하우징, 그 다음에 뭐 튜터링 센터, 그 다음에 뭐 학교에도 도서관도 있고 이제 다양한 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짐이라든가 체육관, 그 다음에 뭐 식당, 그 다음에 이제 하우징 안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제 쉽게 학생들이 바로 일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뭐 돈을 번다라고 보기보다는 학생이 그 캠퍼스 잡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험을 쌓는 그런 작업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캠퍼스 안에서 일하는 건 합법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짭짤하게 용돈 정도는 벌 수 있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제 이력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드리자면, 그러니까 KU 학생 같은 경우는 국제학생이었는데요. 그 학생은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뭐 거창하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 학생도. 그래서 그 학생은 처음에 일했던 거는 KU 하우징, 그쪽에서 이제 간단한 이제 새로운 학생들 기숙사 들어오게 되면 안내도 해주고 이제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영어도 많이 써보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이제 새로운 신입생들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발런티어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입생들 캠퍼스 투어도 시켜주고 이제 그런 작업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근무하는 어떤 패컬티라든가 그런 사람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이 이제 인턴십 했던 거는 이제 학교 캠퍼스 밖에 있는 이제 국제기구 관련된 곳에서 또 인턴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단계라고 하나씩 밟아간다라고 보시게 되면 조금 더 학생들이 좀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OPT 그리고 나중에 취업할 때도 상당한 또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졸업하면 취업하는 회사들이 제가 보니까 나이키, 막 아디다스, 구글, 나사도 있고 막 월마트,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이런 데도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에 취업을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작은 회사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취업할 수 있는데, 이런 회사들에 취업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턴십부터 차근차근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근데 맞습니다. 국제 학생들도 이런 데 좀 이름 있는데 취업을 할 수가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사실 학생들의 꿈은 이제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그 드림 회사들인데요. 그런데 취업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렇게 또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에 많이 취업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만큼 또 경쟁도 크고 하는 부분인데, 그만큼 또 미국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많은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턴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의 추천서도 좀 잘 받고, 그런 외부 활동들을 많이 해야지 혹시 또 기회가 또 넓어지는 거고요. 이제 그 전에 또 첫 번째는
학생들이 이런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이력서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런 부분도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학교 안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커리어 센터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제공되어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서비스들이 사실은 다 학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제 학생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제 그쪽 관련된 이제 전공을 했던 학생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취업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부분도 이제 매니팩처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학생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어느 쪽으로 취업을 했나라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동문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학생들이 또 궁금해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 학교에서 나와서 어떤 사람이 이 학교의 출신인가 네. 또 관심이 많죠. 혹시 화면에서 보이는 지금 분들 중에 혹시 이 사람은 내가 한번 좀 알 것 같은데 라는 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이제 지금 딱 보시게 되면 이제 가장 뭐 그래도 우리 한국 학생들이 좀 익숙하다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지금 나온 지금 브라이언 이 친구가 이제 구글어스를 만들었던 이제 엔지니어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우버로도 이제 오게 갔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KU 출신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손에 꼽히는 또 유명한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제학생으로서 이제 유명하다라고 하게 되면 노벨 평화상 수상을 했던 이제 콜롬비아 대통령.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되게 유명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죠. 인상도 좋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KU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이 되게 유명하다고 제가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그렇고 또 졸업생들도 그렇고 실제 나사에서 근무를 하고 또 우주도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우주에 또 갈 또 졸업생도 지금 선발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학 조건이나 학비는 어떻게 되나요? 네. KU 같은 경우도 이제 주립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주립대학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3만 불대, 그러니까 3천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KU도 마찬가지로 이제 캔자스에서는 가장 또 좋은, 가장 또 최고인 주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 같은 경우는 3만 불 초반대라고 보시면 되니까 한 3천만 원, 3,200만 원, 3,5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활비 하게 되면 기숙사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식사 밀플랜이 될 텐데 상대적으로 또 다른 뭐 대도시 있는 학교들보다는 비용은 또 저렴한 편이고요. 그래서 총 비용을 본다, 1년 동안 예상 비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4만 5천 불에서 5만 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학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입학 조건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예. 네. 국내 내신 등급 기준을 하게 되면은 5.9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뭐 졸업을 했다, 뭐 국제학교로 나왔다 하게 되면 보통 GPA가 4.0 만점이면 그렇죠. 2.5 이상이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막 조건이 까다롭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캔자스 대학교 이렇게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익숙치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립대학교로서 상당히 좋은 플래그십 대학교인데요. 입학 조건도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우주공학, 그다음에 석유공학도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스템 계열이 강한 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캔자스 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까지 혜연여학원의 진이 아빠 숄로 에듀케이션의 최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